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체험, 지진 대피체험, 화재 대피체험, 교통사고 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 대피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교과서 54쪽. 지연이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 마을 단위의 노력, 개인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생활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쪽. 지연이의 일기를 보면 지연이 가족이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한 재난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태풍, 지진, 화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태풍 체험은 어떤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었나요? 초속 30m의 강풍을 직접 맞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진 체험은 어떤 상황을 체험하였지요?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날 때의 흔들림을 체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 5.4 정도였으니까 7.0의 규모는 상당히 심한 흔들림을 경험한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성 퀴즈가 나왔네요. 기역, 시옷, 티읕, 비읍.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상특보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그럼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기상특보에는 경보와 주의보가 있는데요. 경보가 주의보보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삐이 경보가 울리는 것이 더 위급한 상황이겠죠. 그러니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지진의 경우 특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지진에는 왜 특보가 없는 걸까요? 글쎄요, 미리 알려줘야 국민들이 대피를 할 텐데. 특보가 없다니까 이상해요, 선생님. 그런 게 아냐, 다이나. 국가에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진 발생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랍니다. 얼른 기술이 발달하여 지진 발생을 미리 알아내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하준이가 기상특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선생님. 태풍이나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선생님, 휴대폰으로 긴급재난 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네, 다인이도 잘 알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어플을 설치하면 기상특보나 재난예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등교나 하교 중일 때 지진이 발생하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승강기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지진으로 인해 대피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차례로 대피해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다쳐도 괜찮아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다치면 바로 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대피를 할 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 질서를 잘 지켜서 대피를 한 실험조는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피를 완료한 반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했던 실험조는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도 훨씬 길었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질서를 지켜 대피하기 바랍니다. 그럼 56쪽 아랫부분 지진 대비 점검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다인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장이나 장식장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했다.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조각이 터지지 않도록 창문이나 액자에 투명 필름을 붙였다. 가정용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다.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가구 위나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안전디딤돌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었다.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품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나 비상 상황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그리고 손전등과 건전지, 연고 등의 비상약품, 라면, 통조림과 같은 비상식품 등이 있다고 하였죠.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대피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사는 친구들은 집 근처에 역이 있을 경우 지하철역이 대피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비상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꼭 미리 정해놓기 바랍니다.